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부터요, 그 짱박사 재정학 계산 문제 특강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무사 시험을 보다 보면은 그 재정학이라는 관문을 넘어야 되는데 1차 시험에서 합격하려면 재정학에서 안정적인 점수를 획득하셔야 됩니다. 고득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점수가 들쭉날쭉하게 되면은 다른 회계학이라든가 세법의 난이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칫 이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계세법은 그냥 꽈락은 무조건 넘기는데 고득점이면 좋겠지만은 그냥 어느 정도 어차피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근데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재정학 같은 경우는 조금 공부하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정학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려면 단순한 무슨 뭐 표를 암기하거나 용어 정도 암기하는 것 갖고는 요즘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계산 문제 같은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 근데 조금 비중은 줄긴 했어요. 근데 정형화된 계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내용을 보셔야 돼. 시험 문제에서는 재정학이라는 게 그래프를 가지고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재정학 내용이 경제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가지고 이해를 하지 않으면 극복하기가 심도 있는 내용까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서는요, 재정학에 대한 경제학 백그라운드의 그래프와 계산 문제를 정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객관식 기본 강의 잘 들으셨죠? 그리고 이제 객관식 강의 시간에 제가 계산 문제도 풀어드리긴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시간이 많이 모자라요. 뭐 물론 재정학만 모자른 게 아니라 세법 쌤들이나 아니면 회계학 쌤들도 다 시간 모자라요 이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재정학 강의 시간을 더 늘릴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말 문제와 응용 문제는 다 이렇게 많이 풀어드리고요. 그 다음 계산 문제들도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들은 좀 풀어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들께 좀 더 이렇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교재 이거 이번에 출간된 건데 객관식 재정학 5판 아주 이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나와 있는 뒤에 보면 책에 재정학의 카테고리별로 출제 가능성을 이렇게 나와 있는 이게 카테고리로 묶어 있는 게 장점이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괜찮은데 제 말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뒤에 계산 문제들은 제가 따로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 문제를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무슨 한 번에 막 한 4-5문제씩 풀고 이렇게 되면 약간 이게 좀 버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기도 쉽게 하려고 그 짱박사 재정학 스터디 네이버 카페 있습니다. 거기 가입하시게 되면은 우리 그냥 카페 가입하시면 제가 게시판을 만들어서 요 계산 문제 특강을 하나하나 이렇게 올리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번호가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이 문제 나 잘 모르겠어 하면은 그 번호 찾아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계산 문제는 빼놓지 않고요. 하루에 한 문제씩 풀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챕터 2장의 후생경제 파트가 되겠는데요. 계산 문제 1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보시면은요, 포인트 11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2명의 사람이 있어 두 가지 재화를 소비하게 되는, 교환하게 되는 교환 경제에서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RS A가 C가 closed 음식 food 이렇게 되나 봐. 그래서 3이고요. B는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와 B의 효용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환의 효율성이라고 얘기했잖아. MRS가 뭘 뜻해요? MRS 뜻을 먼저 찾아봅시다. MRS는 자, CF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뭐 델타 C분의 그 의미 없어요. 그냥 관심사가 C야 C. 그래서 한계 효용이라고요. C. 5의 한계 효용 비율을 음식에 대한 한계 효용과의 비율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로 자, 관심사가 C예요, F예요. 아니 C잖아. C. 분자 있는 게 이거고 얘 기준이잖아. 기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러니까 C인 5시죠. C를
얼마나 좋아하는가 선호하는 정도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얼마나 옷을 음식에 비해서 더 좋아하는가. 저는 수업 시간에 계백 장군과 김유신 장군 가지고 창과 칼 가지고 저는 요거 설명하는데 그거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MRS A가 생각할 때 CF는 얼마입니까? 3 이렇게 해요. 3만큼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옷 하나랑 여기 옷하고요. 후드 하나에 비해서 옷을 3배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사실 왜 그렇습니까? 희소하니까 사실은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 생각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MRS B는 CF 이렇게 보면 얘는 값이 얼마야? 2분의 1이잖아요. 좋아하는 정도가 2분의 1밖에 안 돼. 얘는 3만큼 좋아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레인지가 3과 2분의 1 사이에 있는데 이때 A와 B의 효용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고 할게요. 모두 증가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치, 우리가 이제 교환 비율이 시장에서의 가격이라고 하면은요, 여기에 가격이 위치하게 되면은 둘 다 윈윈 이렇게 하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만약에 가격이 P가 2로 결정됐다고 할게요. 결정 시. 물론 이게 시장에 가격이 있는 건 아닌데 좀 이해를 위해서 제가 가격이 2로 결정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환 비율이 2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러면 A는 어떻게 돼요? A는 아니 내가 C에 대해서 3만큼 좋아하는데 2만큼의 가격을 지불하고 3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A라는 사람은 여기 가격이 2로 결정됐으니까 3에서 2를 뺀 이게 소비자 잉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는 1만큼의 만족을 얻게 돼요. 1만큼의 효용이 증가합니다. 만족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다음에 얘도 생각해 보는 거야. 자, B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색깔을 이걸로 할게요. B라는 사람은 아니 이 C 옷을 2분의 1밖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서로 교환하는 건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생산도 똑같습니다. 너 시장에서 메이크 할래? 아니면 또는 바이 할래? 이거 생각하시면 돼. 생산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백종원 선생님이 스파게티를 만들까요? 사는 게 나을까요? 저는 스파게티를 만들까요? 사는 게 나을까요? 저는 요리 솜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스파게티를 만드는 데는 막 10만 원이 든다 합시다. 근데 백종원 선생님이 만들면 10,000원이 든다 할게요. 근데 시장에서의 가격이 3만 원이야 스파게티가. 그럼 저 어떻게 해? 제가 직접 만들면 10만 원인데 사 먹으면 3만 원이잖아. 저는 바이어로 사 먹는 게 나아요. 백종원 선생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이면 만들 수 있잖아. 그렇게 되는 거니까 시장에서 3만 원 주고 사 먹는 거보다는 그냥 아예 10,000원 주고 그냥 자기가 생산하는데 10,000원밖에 안 되니까 많이 만드는 거야. 많이 만들어서 시장에 3만 원에 내다 팔게 되면은 3만 원에 팔아서 10,000원 비용밖에 안 들었으니까 2만 원의 이득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만들면 10만 원이나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건데 3만 원으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되니까 얻을 수 있으니까 저는 7만 원의 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마인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환 비율을 생각할 때는요. 여기 B는 이거를 생산해서 판매한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B는 메이커가 되는 거야. 메이크를 하고요. 얘는 이제 바이를 하는 거야. 이게 경작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바이 한다는 건 필요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만들어서 야 너 가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C를 B에서 A한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고 자 F를 이렇게 이쪽으로 받는 거죠. 근데 이제 둘 다 어차피 교환하는 건 상대적인 거니까 C 하나만 정리하시면 돼. 자 그러면 시장의 가격이 2로 되어 있으면 얘 입장에서는요. B는 2분의 1로 만들 수 있는데 시장에서 2가 되는 거니까 요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 2분의 4, 2분의 1 하니까 B는 그 차이만큼인 2분의 3만큼을
편익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A와 B가 모두 이득을 증가하게 되는 것은 여기 3과 2분의 1 사이에 위치할 때가 이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값이 뭐가 있을까요? B가 한 벌에 옷을 A에게 주고 1kg에 이게 1대1로 교환하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어떻게 돼? 한 벌과 4분의 1, 한 벌과 4, 한 벌과 3, 한 벌과 2분의 1. 요거는 벗어났죠. 4분의 1과 4는 여기 3과 2분의 1 사이를 벗어났잖아요. 그렇잖아. 여기 4가 되면 3보다 벗어났고 4분의 1이면 이게 숫자가 여기가 좀 지금 훨씬 더 이렇게 돼서 그런 건데 이 부등호가 바뀌었네. 여기 살짝 보시면 요 사이에 이렇게 위치해야 되는 건데 부등호 값이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3이니까 더 크겠죠. 3.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2분의 1과 요거 3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은 이게 둘 다 윈윈 하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얘는 벗어났으니까 답이 틀렸고요. 4번하고 5번은요. 딱 봐도 뭐 하나랑 3, 뭐 하나랑 2분의 1 이렇게 됐는데 여기 3과 2분의 1이니까 여기 딱 걸린단 말이야. 딱 걸리면 어떻게 돼? 둘 다 여기서는요. 모두 증가하는 거니까 모두 윈윈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윈윈 될 때가 최적이 되는 것인데 얘는 딱 걸리니까 누군가 한 명이 그 이득을 싹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스파게티를 백종원 선생이 만드는데 10,000원이면 만들 수 있고요. 저는요 최대한 지불하려는 가격이 10만 원이고요. 이렇게 됐는데 시장 가격이 만약에 10,000원으로 결정된 거야. 그럼 백종원 선생은 10,000원에 만들어서 10,000원에 파니까 이득이 하나도 없고요. 저는 이 중간에 이 차이가 이득이라니까 10만 원에서 10,000원의 차이가 이득인데 저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00원의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이 차이만큼을 제가 다 싹쓸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하고 5번은요. 누군가 한 명이 완전히 다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한 게 아니라 요 가운데 영역에 들어갔는가 그거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3과 여기 나와 있는 2분의 1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 둘 다 윈윈 되는 거야. 그게 바로 교육 조건입니다. 그리고 3이 돼버리면은 이제 A는 하나도 이득을 얻지 못하고 B가 모든 것을 다 갖게 되는 것이고요. 2분의 1이 되면 그 이득을 다 A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그 중간에 위치한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설이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직관적으로 그렇게 푸셔야 돼요. 그게 이제 경제학적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정리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번 시간에 한 문제, 1번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